예. 안철수 의원님도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은 대선 전에 그럼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취지이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5분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대통령 꿈이 있다면 임기를 불행하게 마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 개헌에 동참하시라. 미국은 대통령을 뽑지만 한국은 5년제 왕을 뽑는 거다.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 대통령이 나라는 작지만 권한은 훨씬 큽니다. 예. 그리고 또 견제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하나입니다. 행정 권한입니다. 예. 근데 한국 대통령은 5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처럼 행정 권한,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그러니까 입법권까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 지분 30% 이야기하시는데 한국 돈으로 1,4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다 써서 사들이고 돈이 모자라면 또 빚까지 얻어서 이렇게 국민께 나눠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한 것이다. 요즘 정치권이 워낙 예민해지다 보니까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더 부여하고 여러 잣대로 해석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분의 말도 나오는 순간 또 기사화가 자주 되곤 하는데요. 목요일에 아침저널 1부, 오늘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연결되어 있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저희 BBS 신인규 아침저널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 그동안 많은 그런 접촉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제 생각들 말씀드리고 또 여러 공감대들을 형성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즘 의원님 행보가 상당히 좀 많이 바쁘시고 한데 좀 현안이 많다 보니까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일명 이제 K-엔비디아 그 구상을 좀 밝혀가지고 화제가 됐는데요. 국회에서 인공지능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철수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우선 어떤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갖고 발언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사실 저는 기대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그 기업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장 구조 개혁을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기업들이 새로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또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이미 성공을 해가지고 세계 정상을 다투는 그런 회사의 지분 30%를 국민께 나눠주겠다고 해서 이거는 성장 정책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거는 이미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그냥 나눠주는 분배 정책이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비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 지분 30%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1,4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사기업이니까 국내 기업이든 국외 기업이든 국민연금 다 써서 사들이고 돈이 모자라면 또 빚까지 얻어서 이렇게 국민께 나눠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 좀 이해한 바로 질문을 좀 더 드리면요. 네, 이 AI 시대는 사실 뭐 정보화 혁명에 맞먹는 시대적 대세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기업이 벤처식으로 그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기가 매우 불가능해서 예, 국가 차원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예를 들면 CPU나 GPU의 개수가 10,000개가 학습할 때랑 10만 개 학습할 때랑은 질이 다를 테니까요. 다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 그리고 그 투자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에 대한 지분을 좀 빼앗는다, 약탈 경제다, 이렇게 좀 두 분 간에 좀 의미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해도 그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뭐 무슨 뜻이냐면 예. 벤처 기업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어쩌면 1%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어떤 기업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 투자 자금을 모은다고 했을 때는 이건 실패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미리 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면 그나마 이제 또 다른 데서 손해 난 것을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만들겠다. 그건 사실 지금 이미 있거든요. 예. 여러 사실 벤처 펀드, 모태 펀드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여러 사설 벤처 기업, 벤처 캐피탈들의 이것 자금들을 대주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전 국민이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시장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 당내 노선과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면,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박수영 의원은 단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헌법의 규정 내지는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법치주의라는 것, 헌법과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린다면 그걸 따르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결국에는 9번째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될 수밖에 없다,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이행을 계속 안 하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상 그럼 헌법을 어기는 게 또 돼가지고요. 헌법과 법률을요. 그 예.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는 입장이죠. 그런데 예. 뭐 만약에 하지 않는다. 만약에 예.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마 저는 그 전에 그 공이 한덕수 총리에게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다는 전자하에서 예. 이제 책임이 이제 원래 권한 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에게로 가는 거죠. 그럼 예.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몫이 되는 겁니다. 예,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개헌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도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한 라디오에서 인터뷰로 밝히셨는데,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은 대선 전에 그럼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취지이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왜 개헌안을 꺼냈냐면 지금 87년 체제 이후로 계산해 보니까 벌써 5분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제왕적 대통령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 대통령에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 대통령이 나라는 작지만 권한은 훨씬 큽니다. 예. 그리고 또 견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대통령을 뽑지만 한국은 5년제 왕을 뽑는 거다라는 표현까지 사실은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만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감옥에 가시고 실패하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대통령 꿈이 있다면 임기를 불행하게 마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 개헌에 동참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좀 구체적으로 그럼 대통령의 권한 중에 뭐 어떤 부분을 좀 더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하나입니다. 행정 권한입니다. 예. 근데 한국 대통령은 5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면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처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거부해도 장관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예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이 있으니까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과 다른 점이 미국 대통령은 상원으로부터 견제받고 하원으로부터 견제받고 막강한 주지사들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상 대통령 아래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모든 그 시도지사들이 있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견제가 되지 않아서 실수를 해도 누가 함부로 말씀드려서 고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자꾸만 높아지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님은 권력 분산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개헌하자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네, 아닙니다. 정리를 저는 좀 하겠습니다. 그 가장 빠르게는 예.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 그때까지 여야가 서로 예.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때까지 합의가 된 부분만이라도 예. 먼저 개헌을 하자. 즉 한 걸음 나가면 제일 좋겠는데 한 걸음을 못 나가면 반 걸음이라도 우선 나가보고 예.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나머지 반 걸음을 나가는 게 그 정치에서의 저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요. 좀 짧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좀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평가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뭐 지난번에 중앙일보와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중도층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또 7명의 여권 잠재 후보군들과 1대1 가상 대결을 벌인 게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제가 20, 30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 이기고 그것도 큰 차이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도 또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특징이 좌우가 똘똘 뭉쳐서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든 거기서 나오는 표는 동일하고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중도에서 있는 표를 한 표라도 더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 면에서 제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언급해 주신 여론조사 개요는 2부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